사실은 나라 단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킬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 시절의 정나라 정치가들처럼 어떤 때는 이쪽이 붙고 어떤 때는 이쪽이 붙고 조변석기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데 어떻게 조변석기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조변석기하고 줄타기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국제정치가 아니냐? 자산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 하나를 알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오늘은 큰 나라들에서 벗어나서 작은 나라의 큰 정치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도덕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도덕이 관철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작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이야기할 이 작은 나라의 큰 정치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고슴도치 같은 존재죠. 고슴도치는 사자든 호랑이든 먹지를 못해요. 뭔가 작긴 한데 확실하게 자기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 다닙니다. 더 크지만 여우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것 하나를 알고 있다. 오늘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초 남북 대결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진초 남북 대결이 초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북쪽의 진나라 땅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그야말로 우리 6.25 동란이 사실은 대리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춘추시대의 싸움의 무대는 소위 말하는 중원입니다. 중원은 거대한 산맥이 막아주지도 않고 동서남북의 강한 세력들이 모두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온 사방에 힘 있는 친구들이, 배후가 안정된 친구들이 와서 중원에서 각축전을 벌입니다. 오늘 말한 중원, 이 작은 나라, 정나라의 집정인 자산이 정치를 펼치는 무대가 바로 중원입니다. 자산이 정치를 시작할 당시의 정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서서히 이강 체제는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패권 경쟁은 여전히 심해서 중간에 있는 끼어 있는 나라들은 계속 동원이 돼야 됩니다. 싸울 때마다. 초에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초 따라가면 되는데 진에 가까운 친구들은 진 따라가면 되는데 정나라처럼 꼭 중간에 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초가 강해 보이면 친초파가 등장하고 진이 강해 보이면 친진파가 등장해서 집정이 되고, 근데 강해 보이려면 그냥 너 초나라에 붙었다가 진에 갈 때 진에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나를 위해 해. 돈을 많이 가져오든지 혹은 내가 안 좋아하는 애들을 먼저 때려주든지 상황에 따라 초에 붙어야 될 때는 초나라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을 또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복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내야 되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일종 아부죠. 아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거듭 나라의 제목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산이 등장합니다. 자산이 보기에 이 상황으로는 나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산은 국제적인 정세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뭔가 양강체제가 강고해 보이지만 균열의 조짐이 분명히 있다. 자기 가군들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더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방 원정군이 기원전 559년인데 진으로 출정하는데 그때 사령관이었던 순원이 결전을 벌이자. 우물을 메우고 부뚜막을 엎어라.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결전이다. 우리 못 돌아온다. 생각 없다. 싸우자 하니까 난시, 당시의 거적인 난시가 난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싸우러 왔는데 결전하러 간다고 이런 명령 들은 적이 없다. 난 동쪽으로 말을 돌리겠다.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군대만 명목상 싸우고 서방 원정군이 돌아왔어요. 사실 그때 그 많은 군세로 저쪽에 진을 쳤다면 뭔가 전과를 올렸겠지만 돌아오니까 진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확 꺾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나라와 진이 우리가 이 양강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진은 내실을 다지고 동쪽에 있는 채도 부유해지고 이런데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할 필요 있냐? 싸우더라도 규모를 줄이자 해서 싸움의 규모가 삭간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장기적으로 군대를 멈추자. 그래서 국제적인 휴전 협정까지 벌어집니다. 서서히 양강 체제가 해체되고 있다면 우리 정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자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 척을 지지 않되 국제사회 변화의 이슈를 내가 선점한다. 작은 나라지만 이슈는 내가 가지고 간다. 그 대신 굉장히 공손합니다. 자산은.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에 관한 한은 아끼겠다. 우린 작은 나라니까 허세, 허명 이런 거 필요 없다. 곡물 주는데 이런 건 난 낭비할 수 없다. 남들이 싸울 때 우리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형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형법을 공포하면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큰 나라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나쁜 거죠. 왜 형법을 정비하지? 이 친구가 우리 나라를 좀 키워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죠. 그때 자산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인의로 다스릴 정도의 능력이 안 되고 작은 나라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군대에 쓸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땅에다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로 나눠진 구액에다가 세금을 받는데 이것이 이제 구부법인데 구에 세금을 내야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자산이 화가 나겠습니까? 자산이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내 돈 다 가져가려고 재산을 세고 그 땅을 구액을 딱 이제 땅 넓이를 재서 세금을 막 걷어가려고 하네. 이 자산을 누가 죽여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장을 서겠네. 이런 노래가 정나라에 퍼져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자산의 개혁을 할 때. 그렇지만 자산은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산은 밀고 나갈 때 법가들하고 자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가는 내가 말한 것을 들어야 돼요.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포하면 누군가 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처형합니다. 자산이 새로운 법을 시행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자산을 헐뜯죠. 그러니까 자산의 정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교에 모여가지고 이제 글깨나 하고 말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라의 정치만 이야기하고 헐뜯고 있다. 향교에서 정치를 헐뜯는 걸 금하자. 자산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잘못을 고칠 수 있다. 언론이라는 것은 물과 같다. 잠시 막을 수 있지만 물이 가득 차서 터지면 그때는 수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적당히
흐르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게 자산의 언론관입니다. 법률개혁을 새로 하고 있지만 언론은 풀어준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살기에 사람들 말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나라는 강하게 해야 돼. 국제사회의 이슈를 선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자산이 예의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산이 국제사회에서 예의의 기본을 다시 세운다고 할 때 힘도 없이 목소리만 크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자리를 잘 청소하고 가장 예의를 차리는 자세를 준비하고 말은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29년 평구에서 회맹을 합니다. 그때는 점점 관중이 만든 회맹의 질서가 점점 변질돼서 회맹이 한번 일어나면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돼요. 근데 자산이 먼저 가서 그 회맹의 장소에 가서 먼저 천막을 잘 쳐라. 그래서 우린 잠을 잘 자야 된다. 왜?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 테니까 그 친구들은 좋은 곳에서 천막을 못 칠 거야. 뭐 그럴 것까지 있습니다. 아니야, 빨리 먼저 가.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먼저 잡아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잘 자고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평구의 해명에서 자산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작은 나라들 대표해서 지금까지 이 회명을 하는 것은 작은 나라들을 보존해 주자고 하는 건데 큰 나라들이 사실은 뜯어가는 게 아니냐. 근데 양도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 작은 나라들은 이러다가 다 거덜난다 하니까 자산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작은 나라들이 눈치를 보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긴 했는데 말은 시원하게 해주네. 좋아하는 거죠. 진나라의 정경들, 큰 나라의 정경이 화가 났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결판 내지 마. 이야기 다음으로 넘겨. 근데 정나라의 이제 사신단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자고 또 쌩쌩한 모습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또 어제 이야기를 또 합시다. 정말 이 녀석이 좀 이야기를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산의 자문인, 자산의 보호자인 자대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나라가 제후들을 이끌고 우리를 치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혹시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게 아니냐 할 때 자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나라 정치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느냐. 큰 경대부들이 나눠져 있고 아무런 계통도 없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군대를 쓰겠냐. 자세히 보면 지금 진나라는 크지만 갈라지고 있다. 어느 틈에 우리를 치겠냐. 이 사이 이때 이야기하자면 언제 이야기하냐. 그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들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냐. 우리를 못 친다. 우리를 못 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협상자에서 오래 끌면 저 친구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오래 끄니까 진나라의 정경들이 그래 내가 받는 몫을 좀 줄이면 되지. 요놈이 좀 밉지만 어쩔 수 없이 곡물의 양을 대폭 줄여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는 자산 덕분에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평가를 해요. 정말 자산이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타락한 군자. 그것이 나라의 기둥이구나. 더 급한 상황에서는 자산은 더욱더 현실주의적인 대응을 보여줍니다. 국도에 불이 났을 때 자산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북쪽은 진나라 접경이잖아요. 북쪽에다가 예비 수비병력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는 얼마나 이 녀석들이 불이 났는데 불이나 열심히 끄지 우리가 맹주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뒤에다가 군대를 배치하는 거 보고 화가 났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 자산이 대국을 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불길을 틈타서 도적들이 날뛸까 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칠까 봐 대비하는 것이죠. 자산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국도에 불이 나면 외국이 우리를 칠 수가 있다.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자산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하면서도 우아하게 문사를 발휘하고 우아하게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정신이다. 과학주의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자. 무당을 불러서 보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쪽 별이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자면 자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인도만 지키면 된다. 뭘 안다고 하늘에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푸닥거리를 안 했는데도 그 다음엔 불이 안 났다. 자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역시 우리 춘추시대의 모든 영웅들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정나라를 반석에 올렸던 이 대정치가도 가야 될 때가 왔어요. 갈 때 이제 후배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정치를 약간 엄하게 하는 것이 낫다. 왜? 불은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물은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많다. 약간 뜨겁게 하면 다치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자산이 정치를 하면서 죽인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죽이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왜 너를 죽여야 되는지. 죽으면서 상대방이 저 자식이라도 좀 잘 봐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자산이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지으면서 죽는 친구가 또 사사로이 무슨 부탁을 하느냐. 네가 죽는다고 해서 네 아들을 안 보살펴 줄 것 같으냐. 잘 미련 없이 죽어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산의 정치는 구부린 것이 아니구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치구나. 이렇게 모두 인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라 단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킬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산 시절의 정나라 정치가들처럼 어떤 때는 이쪽에 붙고 어떤 때는 이쪽에 붙고 그리고 이쪽에 붙어서 이익을 갖고 저쪽에 붙어서 이익을 또 차지하고 조변석기 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데 어떻게 조변석기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조변석기하고 줄타기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국제정치가 아니냐? 자산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도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히 국제정치가 요동칠 때는 도를 먼저 주창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동칠 때는 새로운 변혁을 주창하는 기준은 어쩔 수 없이 도가 되는 겁니다. 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전국시대 지금까지의 싸움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암투가 암살이 난무하고 그리고 피가 튀는 전쟁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무대를 연 사람은 바로 오나라 왕 부차 그리고 오랑 구천입니다. 고맙습니다.